전립선암 환자에게 달걀 및 유제품 섭취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 전립선 환자분들에게 유제품은 좀 되게 이게 호불호가 갈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전립선 암 환자분에게는 우유가 좋다, 나쁘다 하는 이것도 과학적인 근거 자료는 없거든요. 근데 우유를 드시고 설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우유를 드셨더니 뱃속이 가스가 찬 듯한 느낌이라든지 이러시면은 실은 안 드시는 게 더 좋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식품을 먹었을 때 약간의 부작용들 아니면은 몸이 불편하다 하는 것들이 느끼시면은 안 드시는 게 더 좋고요. 근데 뭐 특별히 우유나 유제품을 먹어도 특별히 뭐 거부 반응이 없었다 하시면은 그러니까 하루에 먹어야 되는 그 양들 있잖아요. 달걀은 예를 들어서 한 개, 아니면 우유는 뭐 한 잔. 이 정도는 전립선 그 암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유방암 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콩에 많이 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방암 한우들이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두부라고 하는 콩 제품을 좀 드시기를 꺼려 하거든요. 근데 이 콩 제품이 유방암 한우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기 위한 그런 에스트로겐에 비슷한 그런 성분이 내 몸에서 활동을 하려면은 약 30모 정도의 두부를 한 달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먹었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 몸 안에서는 그 자정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그러니까 어떤 성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스스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렇게 취득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는 그런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달걀 한 개, 뭐 우유 하나 정도는 내 몸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한우분이지만 달걀이나 유제품을 드시고 특별한 내 몸에 거부 반응이 없었을 때는 소량 정도는 드셔도 충분히 몸에서 칼슘,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기질 영양 성분, 단백질 영양 성분은 얻어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좋은 식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입니다. 추어탕 먹어도 괜찮을까요?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데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추어탕은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좀 세죠.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진해요. 네. 조금은 진한 음식이라 오히려 추어탕 한 그릇을 사서 집으로 가셔서 네, 뭐 멸치 육수나 이런 육수물로 조금 희석시켜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은 조금은 뭐 크게 나쁜 음식은 아닌데요. 근데 식당에서 바로 먹는 거는 좀 진해요.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뭐 고추도 막 넣어져 있죠. 막 향신료, 후추 뭐 이런 것들, 양념장 이런 것들도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드실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식당에서 김치 막 이런 것들 밑반찬 나오면은 그 유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혹을 조금은 벗어나시려면은 그냥 오히려 포장해 오셔가지고 집에서 조금 연하게 해서 끓여가지고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소화 기능이 좋지 않는 데에는 그냥 부드럽게 제가 제일 많이 실은 보내드리는 거는 죽 종류이거든요. 그래서 쌀 불려서 약간 으깨서 볶은 다음에 물 넣어서, 그러니까 미음 상태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것만 먹으면 오로지 탄수화물 섭취밖에는 안 되니까 가른 고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달걀이라든지 뭐 이런 식재료들 아니면 버섯이라든지 저희 죽 종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로 그 미음 상태에다가 조금 영양분들, 야채죽이라든지 아니면 야채 플러스 쇠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드시면은요, 실은 소화도 가장 잘 되고, 그리고 흡수도 잘 됩니다. 결국은요, 소화만 잘 돼서는 안 되고, 이런 소장이나 대장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해야지만이 내 몸에서 활용이 되어지는 거라, 지금 이렇게 소화 기능이 좋지 않으실 때는 죽이나
아니면 정 안 되면은 뭐 이런 달달한 카스테라 우유에다가 찍어서 드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레시피 있었잖아요. 그것도 소화 안 되실 때는 야채나 이런 것들 좀 푹 끓여진 상태라 이렇게 으깨가지고 드시면은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소화가 안 되실 때 우유도 또 소화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유 대신에 그냥 다른 육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야채 스프처럼 해서 드시면은 또 이것도 도움이 되는 레시피입니다. 아까 그 레시피를 오늘 저녁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방암 환자입니다. 전을 부칠 때 압착 올리브유 사용해도 되나요? 그리고 후라이팬에 예열을 먼저 한 다음 재료를 익히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재료를 먼저 넣은 다음에 중간 불이나 약한 불로 열을 가해 조리하는 게 좋은가요? 압착 올리브유라고 하는 게 이게요, 올리브유가 어쨌든 압착 올리브유는요 다 압착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압착 꾹 눌러가지고 올리브를 꾹 눌러가지고 거기서 기름이 빠지는 걸로 가공을 한 게 압착 올리브유거든요. 그래서 이 압착에다는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만든 방법이니까 그거는 별 의미가 없고, 그냥 올리브유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엑스트라 올리브유는 샐러드유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제품 설명서에 보면은 발연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최고점이 몇 도인지 하는 게 그 발연점인데, 그 온도가 가끔 40에서 60도씩 이런 온도든 거의 샐러드용이에요. 근데 이런 샐러드유를 기름 이런 전 부칠 때나 이런 거에 사용을 하시면은 발연점보다 더 높은 올라가는 거라 오히려 발암성 물질, 아크릴레인이라고 하는 발암성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 부칠 때 아니면 열 가해서 사용하는 거는 안 되고요. 그냥 저희가 요즘 요런 식으로 그냥 식용유로 나와 있는 올리브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그냥 전 부치는데 사용하셔도 괜찮으십니다. 그래서 뒤에 그 성분표나 주의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 보실 때 이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그 온도점을 확인을 하시고 180도씨 이상 160도씨 이상의 온도가 적어져 있으면 전하는데 사용하셔도 괜찮으신데, 100도 이하짜리의 올리브유는 그냥 샐러드용으로 해서 드셔야 되세요. 네, 그걸 가열해서 드시면은 굉장히 비싼 걸 그냥 영양가 없이 오히려 나쁘게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주의사항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라이팬에 예열을 한 다음에 재료를 익히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예열을 해서 일반적으로 프라이팬 예열을 해서 기름 둘러서 재료를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열의 온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기름을 넣는 순간 기름이 빠지직 타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또 이 발연점 이상 아크릴레인이라고 하는 나쁜 성분이 나오는 그 시점이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 뒷부분이요, 그러니까 중간이나 약한 불로 해서 기름 해서 손으로 후라이팬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따뜻한 기운이 내 손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 정도 온도일 때 이 재료를 넣고 볶아서 드시거나 후라이를 해서 드시면은 네,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일까요? 네, 마지막 질문은요.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느라 단백질 섭취가 거의 달걀이나 두부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데 단백질 쉐이크로 대처해서 먹어도 되나요? 달걀이나 두부를 얼마큼 드시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걀 한 개는 10g, 그리고 두부도 저희가 아까 그냥 10g으로 정했잖아요. 100g 정도 드셨을 때. 그리고 내 체중에 곱하기 그냥 1을 하세요. 저희는 그냥 치료 중이라 0.8 하지 말고 1을 곱하면 60g이시다. 그러면 60g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달걀 하나 뭐 두부를 한 번 드셨다 하면 20g 밖에는 되지 않고 40g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지금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단백질을 단백질 쉐이크로 대체해서 먹어도 될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제가 실은 이 단백질 세이크로 좀 고민이 되는 실은 내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안 드신 것보다는 좋기는 한데요. 이거는 단백질 세이크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단백질만 뽑아서 어떤 식재료에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성분만을 뽑아서 만들어 놓은 거라 그 단백질 세이크에 들어있는 뒤에 보면은 그 필수 아미노산의 그 구성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백질이라고 그래서 단백질이 다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내 몸에서 생성되어지는 단백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섭취되어져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분해돼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서 내 몸에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달걀 같은 경우는 그 8가지 필수 아미노산, 우리 몸에서는 꼭 필요하는데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그런 필수 아미노산이 얼만큼 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단백질 세이크는 선택을 하시되 드시는 양을 과잉하시면 이것도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잉 섭취는 또 좋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세이크를 만약에 활용을 하신다면 뒤에 들어있는 성분, 필수 아미노산, 아르기닌, 히스티딘, 뭐 리신, 트립토판 이거 검색하시면 필수 아미노산 하면은 8가지가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들을 기록을 하신 다음에 세이크를 사러 가실 때 그 8가지 성분이 얼마나 구성이 고루 비율이 잘 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혹시 이제 집에서 드실 때는 내 몸무게 곱하기 2를 했을 때 그 용량이 넘지 않게 그만큼만 드시고, 제가 이걸 드실 때 실은 이제 뭐 채소나 야채,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도 잘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채식 위주니까 또 그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백질 세이크의 양하고 성분하고를 잘 체크를 하셔서 드신다면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채식 위주니까 야채나 이런 것들도 이 단백질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진 상태니까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외래 진료로 가시면 의사 선생님하고 한 번 더 상의는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